깊은 밤, 시장통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국수집에서 벌어진 일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60대 초반의 김영자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그녀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국수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정직하고 인정 많은 그녀의 주변에는 늘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인심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하나둘씩 찾아오는 수상한 손님들. 그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로 이사온 박도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만취한 영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진실은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이웃들의 배신, 돈 앞에서 무너진 인간관계, 그리고 한 여인의 순진한 믿음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에 대한 씁쓸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김영자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김영자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 62살. 시장통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국수집을 운영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주름진 손등과 굽은 허리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혼자 술 드시면 안 되는데 몸 상하시겠어요. 단골 손님의 걱정 어린 말에 영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찾아오는 적막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적막함은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영자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먼저 큰 솥에 물을 올려놓습니다. 멸치 몇 마리와 다시마 한 장이 들어간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육수를 우리는 동안 영자는 면을 반죽합니다. 밀가루와 소금 그리고 적당한 물을 넣고 반죽하는 일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반죽을 치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재수와 함께 이 가게를 시작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던 그들은 작은 자본으로 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많지 않았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정성으로 만든 음식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국수 맛이 어때? 재수는 늘 그녀의 요리 솜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동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후하게 주니까 남는 게 없어. 영자가 타박해도 재수는 웃기만 했습니다. 돈보다 정이 먼저지. 이웃끼리 도우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어? 그때는 그런 재수의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혜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훈훈해했고 가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린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할 때면 영자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하고 나갔던 남편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안 들어와? 혜진이 물어볼 때마다 영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영자는 한동안 가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도 가게를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육수를 우리고 면을 뽑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까지 남편이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주었는지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영자 씨, 혼자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이웃들이 걱정해 주었지만 영자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지만 바쁜 생활에 쫓겨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돈 보내드릴까요? 민수가 물어올 때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나 열심히 해라. 사실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싶었습니다. 딸 혜진은 지난해 부산으로 시집 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에 영자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지막 가족마저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엄마, 부산에 와서 사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모실게요. 혜진이 제안할 때마다 영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실제로 이곳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고 아이들이 자란 곳이며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영자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정리를 마치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 사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고생했어. 정봉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야채 장사를 하는 그는 영자와 동갑내기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습니다. 부인을 일찍 여인 처지도 비슷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봉수야, 어서 와. 막걸리 한 사발 할까? 그러지 뭐. 오늘 장사는 어땠어? 그럭저럭이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손님들도 줄었어. 두 사람은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영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떠오르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웃들과의 정으로 달랠 수 있었으니까요. 정기 수리공인 최상구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45살의 그는 혼자 살면서 가끔 영자의 가게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과묵한 성격이지만 일손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도와주었습니다. 상구야, 고마워. 덕분에 형광등 새 걸로 바꿨네. 뭐려?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사 온 박도연도 있었습니다. 전직 버스기사인 그는 50대 초반으로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도연 씨, 이 동네는 어떠세요? 조용하고 좋습니다. 특히 사장님 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이웃들과의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영자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가게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결국 큰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자야, 일찍 자라. 내가 문 잠그고 갈게. 정봉수의 배려 어린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이웃들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든든함 뒤에 숨어 있던 진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자의 잠은 깊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신 술이 그녀를 깊은 잠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든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가끔 꿈속에서 영자는 재수를 만났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인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수고했어. 혼자서도 정말 잘 해냈구나. 꿈에서 깬 영자는 늘 베개가 젖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운 마음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밤 10시가 넘으면 영자의 국수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식 영업은 끝났지만 마치 동네 사랑방처럼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영자에게는 이런 시간이 외로움을 달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장사 잘 됐어? 정기 수리공인 최상구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45살의 그는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거친 손은 오랜 세월 전기공사 일을 해온 흔적이었습니다. 그럭저럭이지. 상구야, 오늘은 일찍 왔네. 일이 일찍 끝나서 말이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감도 별로 없고. 상구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따서 마셨습니다. 영자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이웃 사이에 이 정도 스스럼 없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구의 눈빛에는 영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자야,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지? 뭘 괜찮아. 이렇게 이웃들이 자주 와주니까 외롭지도 않고. 영자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상구는 가끔 가게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주기도 했고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도움에 영자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야채 장사를 하는 정봉수가 들어왔고 이어서 연탄 배달을 하는 김철수도 나타났습니다. 작은 가게 안이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지. 이런 때 한잔해야 피로가 풀리는 거야. 이웃들은 각자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셨습니다. 때로는 안주를 가져다 먹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치 큰 가족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가져가는 것은 술과 안주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방문 목적이 단순한 친목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1시간쯤 지나자 영자는 술 기운에 눈이 감겨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지친 다리와 등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게다가 빈속에 마신 술이 그녀를 더욱 나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유난히 피곤하네. 영자는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습니다. 상구를 비롯한 이웃들은 그런 영자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좀 쉬어. 내가 정리하고 갈게. 상구의 말에 영자는 고마워하며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술 기운이
그녀를 완전한 무의식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상구는 영자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이웃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상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봉수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자가 다음날 손님들에게 줄 김치와 밑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봉수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슬쩍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모를 거야. 정봉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어차피 영자는 혼자 살면서 남는 음식도 많고 자신은 혼자 사는 처지라 밑반찬이 필요했습니다. 김철수는 가게 한 구석에 쌓여 있는 라면 박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개 정도는 없어져도 영자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라면 몇 개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대담한 것은 상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계산대 아래쪽에 있는 작은 금고를 향했습니다. 영자가 하루 매출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상구는 영자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영자가 술에 취해 실수로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자의 생일인 1019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상구는 금고를 열고 안을 살펴봤습니다. 하루 매출치고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몇 장의 지폐를 슬쩍 빼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며칠치 술값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영자는 술 마시면 기억을 못하니까. 상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영자가 매일 술을 마셔서 정확한 계산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더라도 계산 실수련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상구를 비롯한 이웃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비슷한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술 한 병, 라면 몇 개, 밑반찬 조금씩. 어차피 영자는 모르잖아.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영자가 인정이 많고 술을 자주 마셔서 기억을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자도 이웃들의 이런 행동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가끔 술이나 음식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이웃 간의 정이라고 생각하며 모른 채 했습니다. 이웃끼리 나누며 사는 게 인정 아닌가. 영자는 남편 재수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돈보다 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져가는 것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구의 경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도 밀렸는데 상구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요즘 일감이 줄어들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어차피 영자는 혼자 살면서 돈이 넘쳐나고 자신은 생계가 어려우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로 이사 온 박도연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직 버스기사인 그는 50대 초반으로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최근 퇴직금을 받고 이 동네로 이사 왔지만 아직 이웃들과는 깊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우연히 밤에 산책을 나왔다가 영자의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웃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지켜보니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도연이었습니다. 영자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있어 새로운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면 나만 바보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밤 2시가 넘어서 이웃들은 하나둘 가게를 나섰습니다. 상구가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영자의 잠든 숨소리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영자는 꿈속에서 남편 재수를 만났습니다. 영자야, 이웃들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응,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꿈속의 영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녀의 선의가 조금씩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그리고 창밖에서는 박도연이 여전히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옳은 일과 필요한 일 사이에서,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소주 한 병을 따서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늘 씁쓸했지만 하루의 피로를 달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밤 11시쯤 박도연이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죠? 도연 씨, 어서 와요. 막걸리 한 사발 하실래요? 그러겠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조금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적응은 되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연은 막걸리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계산대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작은 금고를 그는 이미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는 점점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지친 몸은 알코올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습니다. 도연 씨, 미안한데 오늘은 좀 일찍 쉬어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영자는 고마워하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도연은 영자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있었지만 이미 결심은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최상구였습니다. 그는 도연이 금고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상구 씨. 그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각자의 속내를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상구는 도연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생각이었구나. 상구 씨야말로 늘 와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웃 간의 정이고 너는 뭐야? 이제 막 이사 온 주제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결국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누가 가져간지 모르잖아요. 나눠서 가져가면 되지. 도연의 제안에 상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눠서? 웃기지 마. 이건 내 거야. 네 거 내 거가 어딨어요? 똑같이 훔치려는 건데. 순간 상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의 말이 정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훔치기라고 명명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상구가 도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넘어지며 큰 소리가 났지만 영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나. 도연이 상구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상구의 힘이 더 셌습니다. 전기일을 하며 단련된 그의 팔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상구의 손에 있던 작업용 칼이 도연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지만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그의 셔츠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상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몸싸움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구는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기에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상구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용했던 시장통의 밤은 큰 사건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깊은 밤 시장통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골목길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건물 벽면을 번갈아 비추며 응급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곧이어 경찰차까지 도착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국수집에서 사람이 다쳤다는데요. 아이고, 영자 씨는 괜찮나? 이웃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평소 정이 많았던 영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모두들 불안해했습니다. 영자는 구급대원들의 큰 목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에 겨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깬 탓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영자가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오자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구급대원들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이시죠? 가게에서 다친 사람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네. 누가 다쳤다고요? 영자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도연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 씨라는 분인데 복부에 자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영자는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가게 안을 자세히 보니 바닥 곳곳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넘어진 테이블과 의자, 깨진 유리컵들이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분명 평화롭게 술을.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막걸리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이웃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도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복부에는 피가 잔뜩 묻은 거즈가 압박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출혈이 심해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왔다거나 시비가 있었다거나. 경찰관의 질문에 영자는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도연 씨하고 술 한잔 하다가 제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깊게 잤거든요. 경찰은 영자의 말을 듣고 가게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혈흔의 패턴과 넘어진 가구들의 상태를 보면 상당히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도 의식불명 상태라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금고에 돈이 없어진 것은 없나요? 경찰의 질문에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며칠치 매출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평소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크게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술을 마셔서 정확한 계산을 못해서 경찰은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혈흔을 채취했습니다. 또한 가게 밖 골목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 영상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가게 앞 골목에는 동네 상인회에서 설치한 CCTV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영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피해자인 도연은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단서라고는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최상구가 영자의 가게에 들어갔다가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나올 때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후 도연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의 노력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아직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가서 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목적으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는 진실을 감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구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몸싸움을 벌였습니까?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구 씨도 같은 목적으로 왔더라고요.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상구 씨는 자주 와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장님은 술을 마셔서 기억하지 못하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증언으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평소부터 계속되어 온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최상구를 찾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상구는 처음에는 결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웃으로서 가끔 놀러 갔을 뿐입니다. 무슨 돈을 가지러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증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CCTV에는 그날 밤 상구가 급하게 가게를 나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증언과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상구 씨,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상구는 무너졌습니다. 며칠간의 심리적 압박과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몸싸움 중의 실수로. 상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는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평소에 영자 씨 가게에서 돈을 가져간 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하지만 그건 이웃 간의 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자 씨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술을 마시셔서 기억 못하실 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자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선량한 이웃의 믿음을 배신한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모두 드러난 후 영자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이웃들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상구를 비롯한 이웃들이 자신의 선의를 이용해 돈을 가져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런 큰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선의가 악용되었다는 사실보다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더 컸습니다. 병원에서 도연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영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웃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편지를 읽은 영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도연도 결국 피해자였으니까요. 상구는 상해와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영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상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도연도 절도 미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형량은 상구보다 가벼웠습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영자는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고 밤늦게 술을 마시는 일도 줄었습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영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조심스러워졌을 뿐이에요. 몇 달이 지나면서 영자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순진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무조건적인 신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운 손님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멸치국수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자는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였습니다.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그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사장님, 국수가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영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이웃은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진짜 좋은 이웃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통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쓰라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그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일 재밌고 신선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